네, 개장 전 시장의 핫한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 투데이 이슈 분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영업본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참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네.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가다 보니까 네.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되게 우려를 했었거든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좀 더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더불어서 내부에서는 오히려 수혜주 찾기가 활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CATL, 닌덕스 다이 이제 배터리가 미국에 투자를 보류한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조금 올랐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대만에서 그러니까 수출하는 뭐 우육면이라든지 네. 이런 걸 조금 불매운동, 좀 중국이 그런 걸 좀 잘하잖아요. 불매운동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또 라면이나 음식료주가 올랐어요. 맞아요. 이게 실제로 찐 반사 이익의 수혜주인지 아니면 차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약간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어디까지 좀 확장할 수 있을지 오늘 좀 재미있을 수 있는 주제라서 먼저 한번 물어봅니다. 우선은 좀 다행이죠. 다행이고 그쵸. 시장이 좀 변동성 좀 자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우선 시장에 좀 안도감을 뭐 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뭐 순행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수산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시적인 좀 움직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좀 말씀하신 거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 좋은 면만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반도체 쪽 같은 경우가 뭐 피해를 볼 거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 캐파가 좀 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에서의 미국에서도 제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중국 쪽에서도 강경 대응을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중국 쪽의 공장이 과반수 이상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뭐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좀 딜레이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우선 뭐 수혜주라기보다도 이 반도체 주에 대한 우려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뭐 끼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CATL의 그런 투자에 대한 보류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일단 정부 정책이 아니라 이 기업의 정책으로 처음으로 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뭐 CATL에 대한 어떤 이제 CATL도 거의 뭐 5조 가까운 부분을 뭐 투자를 진행하려다가 좀 보류하고 뭔가 취소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류한 거죠. 네. 한마디로 이제 이 눈치 보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반사 이익이 이런 시기 때 치고 올라가면은 왠지 뭔가 좀 수혜가 좀 받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만약에 미중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된다면 테슬라 중국 공장 뭐 가동 중단 뭐 이런 소식도 혹시 전해진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로 좀 뭔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사실 뭐 좀 피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CATL의 이 중국의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런 표현이 될 수는 하면 모르겠지만 네. 예, 눈에 가시였거든요. 예, 어떤 값싸게 전지를 더 하기 때문에 이 테슬라나 또 외 뭐 다른 포드나 이런 기업들한테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경쟁력에서 약간 좀 뒤처졌던 부분이 좀 그 가격 경쟁력 봤을 때는 뒤처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에게 공급하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네. 대한 어제 또 올랐잖아요, 그게. 네네 네.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근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그러면은 LG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2차 전지 장비나 그런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수혜주가 뭐 수산주 막 얘기 나와주고 있지만은 2차 전지 이 배터리 LG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제일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어제 네. 좀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나 여러 가지 이 IT 쪽에서의 이 다이캐스팅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LG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거의 뭐 LG전자 쪽에서의 이런 다이캐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LG와의 그런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세아 메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을 LG 솔루션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갔었던 이유도 사실 뭐 2차 전지 업계의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CATL이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을 갖고 가려 했던 게 미국의 전기차 산업이었고 그 전기차 산업에서의 이 배터리 점유율을 빠르게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연초에 이제 CATL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가 조금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보류가 나오니까 조금은 어제 하루는 뭐 이렇게 호재로 작용이 돼 있었다라고 보는데 당장 그 보류된 게 투자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11월에 공산당 대회가 있으니까 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조금 더 누려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공장이 많아요. 삼성전자, 뭐 시안에 있죠. 그리고 뭐 하이닉스는 우시에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디램이나 낸드의 30~40%의 매출, 그러니까 생산량을 좌우하는데 악재로 해석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아니 거기 가동률 안 돌아가면 그 출하량이 떨어질 거고 출하량이 떨어지면 안 그래도 지금 낸드하고 디램 메모리 가격 하락하는 것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건데 오히려 공급량이 줄어들면 메모리 가격이 반응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뭐 공정 전환이라든지 추가 증설을 거기 못한다? 그러면 한국이라든지 미국에 해서 안정적인 망을 만들어가기까지의 어떻게 보면 변명거리는 충분히 우리가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나 물론 뭐 하이닉스가 다른 엇갈린 반응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는 사실 큐브로스보다는 P가 안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악재라고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좀 저는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펠로시 의원이 우리나라 땅을 밟자마자 뭐 코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우리나라 뭐 반사수혜주 찾기에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들썩였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일에 또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뭐 크라운제가 홀딩스, 우선주 뭐 어제는 이런 뭐 그 종목들이었는데 신용품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불매운동의 핵심으로 하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매크로 상황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하락하고 있는 게 곡물가거든요. 맞아요. 뭐 유가도 좀 오늘 내려왔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이 재개되는 부분들의 어떤 뉴스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 전관했고 음식료주 봐야지 하는 타이밍에 이런 대만 뉴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겹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음식료 관련주들 오른 이유가 이 농산물 가격 하락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중국의 보복 때문이었더라고요. 조금 치졸한 그런 반격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네. 계속해서 이성훈 차장님의 탑픽 종목 세아 메카닉스도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버는 갤럭시 언팩 2022 IT 구원투수 등판할까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립니다. 갤럭시 폴더블 4와 또 갤럭시 워치 5 등이 공개가 될 텐데요. 자, IT, 뭐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좀 훈풍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그쵸. 근데 이번에 그런 공개에서의 여러 가지 좀 주안점 같은 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였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폴더블 폰 안에서도 이제 기능이 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이 언팩 행사에서 좀 중요하게 좀 판단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뭐 이제 뭐 S펜 내재와 또 이제 뭐 유심 대신 이심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좀 맞추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종목별로 뭐 본다고 하더라도 뭐 전체적으로도 이 폴더블 폰이 의외로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선방했고 작년에도 본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폴더폰 시장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지금 점유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내후년까지도 저는 갈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애플도 이제 폴더폰에 대한 출시 부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상태고 물론 중국 쪽에서도 이제 저가에 대한 이 폴더폰이 공습이 뭐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글로벌적인 이 선호력은 좀 몇 년
내년 동안은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언팩 행사에서 봤을 때도 이 폴더블 폰에 대한 말씀드렸던 S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관심이 좀 가고 있지만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 지위를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작년에 폴더폰 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많이 굉장히 좀 보여주었는데 네. 그 전에 상세 보였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한 단계 또 주가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KH바테, 뭐 파인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뭐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또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런지. 그렇죠. 이제 파인테크닉스랑 KH바텍은 이제 힌지를 만드는 기업인데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좀 틀려요. 파인테크닉스는 내장 쪽이고 네. KH바텍은 이제 외장 쪽이고, 그러니까 KH바텍은 이 힌지라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고,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면서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서 두 기업이 이제 약간 힌지 쪽이라고 하더라도 좀 결이 좀 틀린 부분인데, 이 뭐 파인테크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삼성전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힌지를 뭐 이런 부분을 다른 글로벌 기업들한테도 뭐 디스플레이 기업들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KH바텍보다는 이제 뭐 파인테크닉스가 좀 더 한층 더 주가를 들어가기에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가장 이제 초점이 이제 S펜에 대한 내재화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S펜의 그 전에 이제 그 PCB나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부분 납품했었던 인터플렉스가 오히려 좀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출시를 했을 때 뭐 기존의 여러 새로운 그런 부품 업체를 찾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같이 써왔었던 그런 부품주들을 계속 납품했던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인연이 오래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뭐 인터플렉스도 그렇고,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폴더폰 하면서 시작했었던 이 뭐 파인테크닉스, 뭐 KH바텍, 그리고 뭐 UTI, 뭐 이런 세경하이테크 이런 기업들의 다시 한번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S펜 내재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S펜을 주변에서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야말로 인터플렉스 좀 눈여겨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9월에 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아이폰 신제품 출시가 잇따라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수요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좀 흥행이 덜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물론 이제 스마트폰 전체적인 성장률은 둔화가 되겠지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폰 13번째 시리즈 엄청 이제 인기를 끌었었고, 네. 그러니까 하이엔드급에 대한, 특히 이제 애플을 비롯한 이 북미 쪽에서의 프리미엄급은 수요가 올해 성장세가 스마트폰의 성장률과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판매 네.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LG에노텍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또 이제 뭐 BH 이런 애플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새로운 다른 스마트폰 부품주들보다 주가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았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삼성전자는 그냥 폴더폰으로 뭐 그런 수혜주를 찾는 게 나을 거고, 이 애플과 같은 아이폰은 어떤 판매량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결이 다르게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애플 실적에서 저희들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뭐 애플 걱정을 하는 게 할 필요는 아니다. 없다. 네. 근데 그 애플 걱정을 덜어줬었던 게 그 지역별 판매를 보면 중국에서 애플이 굉장히 잘 팔렸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거와 생각해 봤을 때, 중미 무역 갈등과 불매 운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이제 아이폰 14가 나왔을 때 흥행은 아마 또 중국에서 해준다면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부진, 그리고 애플에 대한 걱정은 또 한 번 내려놓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근데 이게 항상 우리나라 주식이 어려운 게 애플의 신제품이 나왔을 때는 되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LG 이노텍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좋은데 네, 빠졌어요. 오히려. 그렇죠. 네. 오히려 9월 가면 또 슬로우해지는 거 아닌지 이게 매매 전략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는 부분이고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게임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신작의 일정이 정해지면은 주가가 그 전에 올라가고 출시되었을 때 뭐 매출이 1, 2위를 차지하더라도 주가 차익실현이 확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근데 우선 그 뭐 LG노텍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실적이 우선 담보로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애플과의 인연은 계속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진짜 그 F 14번째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어떤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매도하고 나중에 또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긴 한데 네.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게 되면 좀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중 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뭐 출시됐을 때 뭐 팔고 뭐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네, 조금 알겠습니다. 가져가는 전략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삼성전자, 애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고용 축소, 뭐 비용 축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반면에 요즘 또 M&A 이슈가 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또 저희 투데이 네, 이슈 맞아요. 분석에서 다뤄봤었는데 위기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기조를 계속해서 또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두 기업 자체가 굉장히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이폰과 이 갤럭시에도 이 두 기업들의 행보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뭐 그닥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잘 만들고 잘 파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도 흥행을 해야 또 그쵸. 부품 관련주들의 주가도 또 올라가니까 부품 관련주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 네. 아니 최근에 이제 다른 질문인데 지난번에 성일 하이텍이 이제 IPO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그래도 조금씩은 IPO와 관련된 기업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주제도 소카 아시잖아요. 소카가 IPO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게 소카가 불러일으킬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밸류체인이나 관련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킬지 아니면 그냥 소카는 소카로만 남아서 최근에 밸류에이션 논란이 좀 있거든요.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폐배터리 쪽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정한 밸류에이션에 올라왔고 이 밸류체인에 좀 많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살짝 고민이 되다 보니까 한번 차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 들어봅니다. 이제 뭐 소카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은 좀 성장주로 좀 많이 분류가 되니까 네. 카쉐어링 여러 가지 모빌리티로 봤을 때도 분류되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 그 쪽으로 심해졌을 때 옛날만큼 이제 어떤 밸류 받기가 좀 힘든 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소카, 이 카쉐어링 같은 경우가 뭐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활발하게 이제 그 산업 자체가 이제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흑자 전환도 좀 최근에 많이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소카에 대한 상장 부분이 성일 하이텍과 비교를 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IPO 시장의 활기를 불어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이슈이고 뭐 대표도 좀 자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그 IPO 성장 부분은 IPO에서 상장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카쉐어링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모빌리티나 뭐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도
그 많지 않아요. 업체들이 많지 않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 모빌리티나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대한 뭐 성장 자체를 좀 논하기는 힘들고 지금 그 시작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IPO를 앞둔 대표 입장에서는 뭐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한 자신감을 붙이는 건 맞는데 이게 상장되는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네. 우버 뭐 1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그쵸. 같던데요. 네. 그러니까 EV 세일즈라는 밸류에이션을 썼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PER, PBR로도 좀 해석이 안 되고 매출액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반영을 해서 7배를 주고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버가 2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저께 우버의 실적이나 최근에 우버가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한 켠이라고 보면 소카의 상장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관련된 흐름을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을 올렸던 게 우버 단순히 그 차량 공유 모델뿐만이 아니라 우버 이츠에서 발생한 매출이 맞아요. 실적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동일시해서 볼 수는 없죠. 사실 힘들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어 그룹에서 네.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적정한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우버만큼의 비즈니스 모델의 세분화가 되지 않았는데 소카가 7배 EV 세일즈를 네. 이런 논란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에 상장했던 성률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뭐 리즈너블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카가 오늘 수요 예측이 조금 말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청약이잖아요. 네. 10일부터 11일까지 네. 진행 개인 중인데. 투자자분들이 과연 이거를 청약을 해야 될까 청약- 고민이 되거든요. 뭐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네. 해도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할인율도 좀 많이 좀 할인해주고 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관련주로 그 어떤 소카에 대한 그 청약보다도 이 소카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물론 이제 오히려 반사수혜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테마성으로 엮일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관점이신가요? 근데 테마라기보다도 네. 뭐 테마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모빌리티나 또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주도 있겠지만 네, 사실 케이카 같은 경우에도 동반해서 또 상승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어떤 직접적인 부분은 이 소카 상장으로 하면서 소카가 잘 됐을 때 소카에 대한 부분은 뭐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막 있거든요. 지분? 네. 예,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대주주자 SK잖아요. SK 같은 경우도 참 특이한 부분이 이 티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빌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소카와 경쟁 업체이긴 한데 오히려 소카에 대한 지분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소카와 지금 기술 협업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 시장이 지금 시작 단계라서 뭐 여러 가지 집약적으로 몇 개 기업들이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산업의 성장이 우선은 좀 답보가 돼야 좀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롯데렌탈이 좀 지분을 또 소카 1,800억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지분 투자하면서 대주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좀 관련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상장을 보유한 모멘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롯데렌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롯데렌탈로 손실 보신 우리 투자자분들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IPO 상장 전에 그러면 지금 매매하는 전략이 괜찮은 거죠, 사장님? 그렇죠. 어차피 결과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우선 뭐 이런 롯데렌탈이나 SK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산업의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더 지분을 더 태울 수도 있겠고 더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이제 어떤 이 소카 상장에 의한 어떤 매수나 이런 부분보다도 이 소카에 대한 성장성을
어떤 보면서 이 기업 롯데렌탈도 이제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소카의 일반 공모 청약은 다음 주 10일부터 11일까지니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성근 차장님의 관심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데이 이슈 분석 오늘 이성근 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